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오늘은 제 어항을 빛내주는 친구들인 열대어들이 모여있는 수조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구피와 테트라 및 기타 어종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생물수가 많다 보니까 이끼가 끼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과제에도 찌꺼기가 많이 끼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면 여과기 안을 보면 이렇게 수위가 낮은 편인데요. 이건 찌꺼기가 많아서 막히는 바람에 그렇고 좀 청소를 해줘야겠습니다. 청소가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망에 담겨진 여과기를 꺼내어 세척해주고 스크래퍼로 벽을 밀어 깨끗하게 만들고 사이펀으로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제거해줍니다. 통 일주일 간격으로 50% 정도 환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까먹어서 2주에 한 번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관리를 제때 해주지 못할 때가 제법 많거든요. 때문인지 여과제 청소를 2달에 한 번꼴로 자주 해주는 편인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여과기를 추가할까 하다가 마침 집동기 제품을 지원받아서 그걸 한번 달아보려 합니다. 집동기는 좀 생소하죠. 제가 한 번도 달아보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말 그대로 똥을 모아주는 장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루지오 집동기고요. 박스 구성은 간단합니다. 본체와 길이 조절 대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동기에 대롱이라니 이것도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단순 집동 기능을 하는 것만이 아닌 전동 사이펀과 비슷한 원리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대롱이 닿는 곳을 빨아들여 이 윗부분으로 배설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잡고 대롱으로 바닥재에 왔다 갔다 하며 똥을 모으는 거죠. 물론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기포기와 이 호스를 연결해야만 작동됩니다. 현재 5년째 잘 쓰고 있는 조절 기능을 갖춘 기포기로 연결할 거예요. 기포기의 세기에 따라서 흡입력이 달라지니까 초심자들은 조절 기능이 있는 기포기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루지오 집동기의 장점이라면 원하는 길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2개의 대롱이 있고 집어넣어서 짧게 만들거나 빼내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연장 클립으로 2개의 대롱을 연결해 더욱 길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어항을 사용하는 경우엔 최대 42cm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매일같이 똥을 빼기보단 약간 방치하듯이 뒀는데요. 그렇게 쓰다 보면 배설물이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럴 때 생기는 의문이 있죠. 이거 안 막히나? 라는 의문을 필터가 가진 특유의 형태가 해결해줍니다. 본체 아래쪽을 보면 대롱을 타고 나온 물이 필터를 걸쳐 아래로 다시 흘러나오게 되고 필터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게 물이 막히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쌓이면 그냥 이 본체를 화장실로 들고 가서 세척하고 비워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아둔 똥은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세척해주면 어항에 크게 손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고 계속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똥을 수조에 계속 두고 있다면 절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수조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탱크항이 가장 적합한 환경이긴 합니다만 저는 탱크항이 없기 때문에 바닥재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겁니다. 기포기를 작동하여 써보면 이렇게 샌드와 배설물이 쭉 딸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샌드가 딸려오지 않게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샌드가 딸려오면 필터에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건 치어가 딸려오지 않게 막아주는 부속품인데요. 샌드항에서 모래가 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도 하고 덩치 큰 치어는 빨리 오다 다칠 수도 있고 수압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바닥재를 훑어주면 기포기에서 올라오는 방울로 만들어진 수류를 타고 바닥재나 분진이 올라오는 그런 원리로 작동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래가 쌓이게 돼요. 바닥재가 있는 환경에서 처음 세팅할 때는 시행착오가 따를 텐데 그럴 땐 몸통을 비틀어서 분리하고 털어내면 됩니다. 단 모래가 껴있는 부분은 비틀지 말고 그대로 쭉 밀어서 빼내면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집동기를 믿고 3일간 방치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똥이 쌓여 있을까요? 네, 엄청나죠? 1cm가량의 똥이 쌓인 것은 물론 필터 곳곳에 분진이 껴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 그대로 화장실로 들고 가서 세척해주면 돼요. 흐르는 물에 필터와 본체를 씻어주면 끝입니다. 세척하고 다시 조립하고 본체를 연결하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원래 있던 위치에 놓으면 끝인 거죠. 이쯤 되면 제품이 수조에 놓여있는 모습이 궁금하시죠? 초기에는 제품을 구석에 방치하고 써봤는데 그 사이에 약간의 변화를 줘봤어요.
이랬던 수조의 레이아웃을 살짝 바꿔줬고 둥실둥실 떠다니는 나나를 개체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 수조의 치명적인 단점인 높은 수위로 인한 점프사를 막아줄 아크릴 뚜껑도 주문 제작하고 바뀐 레이아웃의 가운데에다 집동기를 놔줍니다. 이루지오 집동기는 높이를 어느정도 빼놓는 순간부터 세워두면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 이 바닥에 놓이는 플레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플레이트에 돌이나 여과제 따위를 얹어주면 눌러주는 무게로 집동기를 고정시켜 주거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변의 모래와 산호사, 작은 오석을 놓고 끝냈습니다.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릴 정도로만 놔도 괜찮다 느껴졌습니다. 탱크항이라면 여과제를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방치하고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2주간 방치된 집동기인데요. 야, 배설물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친구를 치우면서 그간 사용하며 느낀 장단점을 말해볼게요. 우선 단점부터 말해보자면 지금 제가 2주간 방치한 것처럼 똥이 쌓여있을 때 치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이루지오 집동기의 목표인 하루에 5분을 투자해 배설물 모으기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걸 모아서 버리러 화장실까지 가는 게 이거 어찌나 안되던지. 이건 뭐 사람 성향 탓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로는 저와 같은 샌드항을 사용했을 때 모래가 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래가 들어갔을 때 비틀지 말고 그대로 밀어서 빼라는 설명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설명서를 읽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비틀면서 빼내다 아구가 단단히 맞물려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조에서만 사용할 거라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샌드에서 이렇게 모래가 살짝 들릴 정도로 세팅하고 거치해두면 생각보다 똥이 잘 보이더라고요. 막 탱크항처럼 드라마틱하진 않겠지만요. 이런 귀찮음을 배제하고 딱히 흠잡을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보자면 상단의 플라스틱이 소음을 억제해줘서 막 엄청 시끄럽진 않습니다. 물론 저처럼 밤기가 예민해서 외부 여과기도 끄고 자는 사람들은 끄고 자는 게 맞겠지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정도의 소음은 아닙니다. 둘째로 이루지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하고 나서 물 보충하는 모든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똥을 빼내고 똥만 뺐다 다시 끼워두는 식으로 집동기 청소를 반복하면 확실히 청소 주기가 늘어나요. 물론 이 부분도 환수를 해주는 게 수조 컨디션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귀찮음을 밀어주는 제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절대 똥을 모아준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무조건 세척해 주셔야 하고 주기적으로 환수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대롱이 달린 집동기이고 사이펀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똥을 모을 수는 있지만 모인 똥을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제거해줘야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환수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